사채 볼 겁니다. 그래서 사채는 회사에서 돈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 빌리면은 뭐 줘야 되죠? 이자 줘야 되죠. 그래서 사채라는 거는 이제 돈을 빌리는 것과 관련된 거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한때 특히 작년에 요게 좀 유행이었어요. 사채가. 근데 왜 그러냐면 그 레고랜드 사태 나고 나서 예, 돈을 그 사채나 이런 게 잘 안 팔렸거든요. 그래서 은행이 아니라 회사에서 어떻게 했냐면 이자를 많이 줬어요. 그래서 작년에 제일 비싸게 팔린 사채가 이자율 20%? 20%면 괜찮습니다. 1,000만 원만 넣어놔도 1년에 이자가 얼마예요? 200이에요. 그러면 맞다죠. 근데 참고로 IMF 전에 이자율이 그랬어요. 그래서 저 아시는 분 친구분이셨는데 낚시만 하러 다녔어요. IMF 전에는. 왜 그랬냐면 5억 정도를 통장에다 넣어놨어요. 그럼 20%면은 5억에 20%면 1억이에요. 그럼 거기에서 세금 떼어도 6천만 원이 남아요. 그럼 6천 정도면 우리 1년 동안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지금은 안 돼요. 왜냐면 지금은 5억 넣어놓잖아요. 그러면 이자율 잘 쳐준다 그래서 3%라고 칠게요. 그러면 5억에 3%면 1,500이에요. 1,500만 원 갖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요. 네. 그래서 이제 화폐 가치가 그만큼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채에서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사채 발행하고 사채 상각. 그래서 발행 먼저 설명드릴게요. 뭐 만약에 이런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냐면 만약에 우리 회사에 투자하면 요거는 회사에서 주는 이자율을 액면 이자율이라고 해요. 그래서 액면이 뭐냐면 종이에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5,000원짜리 돈 있죠. 5,000원짜리 돈에 얼마라고 쓰여 있죠? 5,000원. 그거를 액면가라 그래요. 그래서 액면 그러면 뭐 대단한 게 아니고 그냥 그 조기에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액면가 얼마냐? 그러면 뭐 5만 원이다. 그러면 거기에 5만 원이라고 써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장 이자율이라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은행에서 주는 이자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뭐 만약에 이런 경우입니다. 우리 회사에 투자하면 5% 주겠대. 근데 은행에다가도 투자하면 은행에서도 5% 주겠대.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100억을 갖고 있어요. 얼마 갖고 있다고요? 100억. 그리고 투자할 수 있는 곳은 요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똑같죠. 네, 똑같을 때 요거를 액면 발행이라 그래요. 네, 이게 뭐냐면 투자자한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회사에다 투자하고 싶으면 회사에다 하고 은행에다 하고 싶으면 은행에다 해. 그러면 본인이 고민해서 정하겠죠. 근데 왜 고민을 해야 되냐면 둘 다 똑같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는 은행도 꼭 안전한 건 아니죠. 지금 외국 은행들 미국에서 2개인가 날아가고 지금 저쪽도 날아갈 예정이래요. 독일. 근데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저기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한 200억인가 갖고 있대요. 거기 그 독일 은행 관련된 주식. 그 다음에 반대로 이럴 수도 있어요. 우리 회사에 투자하면 8% 주겠대. 근데 은행에다 투자하면은 5% 주겠대. 그러면 은행에다 투자할 거예요? 회사한테 투자할 거예요? 회사한테 투자할 겁니다. 왜냐면 100억에 3%면은 3억이에요. 그러면 돈 많은 사람들은 실제 1%에도 왔다 갔다 합니다. 왜냐면 100억에 1%만 해도 1억이잖아요. 그러면은 회사 거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겠죠. 왜요? 많이 퍼주니까. 그럼 이때는 비싸게 팔아도 팔려요. 그래서 비싸게 파는 걸 무슨 발행이라 그래요? 할증. 우리 대부분 할증은 저것 때문에 알아요. 택시. 네, 택시 할증 줘보죠? 네. 근데 지금 택시 회사 망해가고 있대요. 택시 요금 올랐잖아요. 네. 망해가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택시 타는 사람이 줄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택시 운전하는 사람도 줄었어요. 왜냐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택시 운전해서 200번대. 근데 오토바이 운전하면 300벌거든요. 그러면 뭐 할 거예요? 오토바이 배달하겠죠. 그리고 빠져나간 사람이 안 돌아오고 있대요. 그리고 만약에 이럴 수도 있죠. 우리 회사에다 투자하면은 8% 주는데 은행에다 투자하면 10% 주겠대.
그러면 여러분들은 은행으로 갈 거예요? 회사로 갈 거예요? 당연히 은행으로 가겠죠? 그러면 우리 회사 거 안 팔립니다. 그러면 파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팔면 돼요? 싸게.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지는 이유가 있는 거고, 오르면 뭐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르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떨어질 때 사서 언제 팔면 돼요? 올라갔을 때 팔면 되죠. 근데 그게 눈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팔자라고 생각을 해요. 돈 버는 것도 팔자고. 또 알아요? 지나가다가 1,000원짜리 로또 복권 떨어져 있길래 주웠는데 그게 1등이 될지. 사람 일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봤었던 책 중에 로맨스 책이었는데 일본 사람이 쓴 거예요. 그 회사 다니던 사람이 그날따라 걸어서 내려가고 싶었대요. 맨날 엘리베이터 타다가. 근데 걸어서 내려가다가 첫사랑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 빠졌다라는 그런 책이었는데, 그날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갔으면 첫사랑을 못 만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런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외울 때는 이렇게 외울 거예요. 액면이자율 기준이에요. 무슨 이자율 기준이요? 액면이자율. 그래서 액면이자율이 크면 할증 발행, 액면이자율이 작으면 할인 발행. 이렇게 외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액면이자율이 크다는 얘기는 많이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많이 주면은 할증, 그 다음에 적게 주면 할인.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채는 상각을 합니다. 사채 상각을 해요. 근데 이제 상각을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요거는 이제 시험 문제 내는 이유가 있어요. 요거 이자 유효 이자율법을 쓰고요. 상각액은 할증 발행이나 할인 발행 모두 증가합니다. 일단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설명드리고 다음 걸로 넘어갈게요. 이게 시험 문제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요. 우리 딴 건 몰라도 이건 알거든요. 할증은 비싸. 이건 알죠? 할인은 뭐예요? 싸. 그러면 같은 거예요? 반대예요? 반대죠. 그래서 다 반대인데 유일하게 요 상각액만 둘 다 늘어나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사채 상각 시에 사채 상각 시에 뭐 할증 발행은 증가한다 이렇게 나오면 2번에 꼭 이렇게 나와요. 사채 상각 시에 할인 발행은 감소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대부분 이건 알잖아요. 회계는 몰라도 할증은 비싸대. 만더. 맞죠? 그 다음에 할인은 뭐예요? 싸. 그러면 이거 맞을 것 같아요? 틀릴 것 같아요? 맞을 것 같죠? 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외우는 이유는 둘 다 증가하기 때문에 요거 시험 문제 종종 돼요. 그래서 둘 다 뭐 한다가 맞는 거예요? 증가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반대예요. 왜냐면 할증은 비싼 거고 할인은 뭐 한 거니까요? 싼 거니까. 그래서 시험 문제 됩니다. 참고하시고. 그래서 사채는 요렇게까지만 볼게요. 왜냐면 더 보고 싶은데 더 보면 머리가 많이 아픈 파트라. 네. 그리고 제가 몇 번 도전을 해봤어요. 수강생분들한테 사채 설명하는데 4시간 걸리거든요. 자세히 설명하면. 설명하고 문제 풀고 한 4번 정도 도전을 해봤어요. 지금까지. 요반 분들은 좀 잘하신다 그래서 4번 도전했는데 4번 다 실패했어요. 어떻게 실패했냐면 그 다음날 와갖고 어저께 한 거 기억나요? 안 난대. 그럼 안 하는 게 낫잖아요. 그리고 4번 다 실패해서 지금은 그냥 요렇게만 하고 넘어갈 겁니다.
그다음에 교재는 222페이지로 오세요. 둘둘. 나머지는 시험이 안 나오나 봐요. 나머지는 거의 안 냅니다. 요것도 잘 안 나와요. 그럼 나머지 나오면 못 풀어요. 왜냐면 이것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저희는 일단 요거에 초점을 맞춰서. 그리고 지금까지 100회 시험이 넘었는데 한 4-5번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나올 확률은 아주 높은 파트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222페이지 자본금. 저희는 어쩔 수 없이 확률적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수업 잘 들으시면 한 80점 전후 맞출 수 있다지 수업 잘 들었다 그래서 100점 맞는다는 아닙니다. 우리 현재까지 최고 점수는 98점. 이론 하나 몇 점 이상이라 그랬죠? 70점 이상. 그리고 항상 어떤 시험을 준비하시든 플러스 10점 이상 맞는다라고 생각하고 준비하셔야 돼요. 왜냐면 딱 맞게 준비를 했어. 그러면 하나만 더 틀리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자격증 시험이든 커트라인을 넘기는 게 목표잖아요. 근데 그 커트라인을 넘기되 한 10점 위에를 목표로 잡고 하셔야 돼요. 이론 실기 합쳐서 70점. 그렇죠. 이론 실기 합쳐서. 그래서 이론은 30점, 실기는 70점. 그리고 실기 다 맞고 이론 다 틀려도 붙어요. 왜냐면 어느 파트에서 몇 점 맞아야 된다 이런 건 없어요. 그냥 둘이 합쳐서 70점만 넘으시면 돼요. 근데 당연히 이론 다 틀리고 실기 다 맞을 일은 없겠죠. 그건 솔직히 쉬운 일은 아니니까. 그 다음에 자본금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221페이지 자본 한 페이지만 앞으로 갈게요. 이 파트는 암기도 일부 할 건데 여기는 컴퓨터의 도움을 좀 많이 받을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프로그램에 도움을 좀 받아서 할 건데 일단 저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세 가지예요. 자본금,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그 다음에 결손금 처리 순서. 이렇게 세 가지는 외울 겁니다. 근데 왜 외우냐면 이건 프로그램의 도움을 못 받아요. 그래서 우리 머리의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좀 외울게요. 그래서 자본 그러면 내 돈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자기 자본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자본이 튼튼한 회사로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본이 튼튼한 회사는 회사 돈이 많다는 얘기예요, 적다는 얘기예요?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내게 많으면 좀 더 안전하게 갈 수가 있죠. 근데 자본이 적은 회사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회사들의 이제 단점은 뭐냐면 언제 없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회사가 되는 겁니다. 왜냐면 자기 돈이 없으니까 갑자기 돈이 막혔어. 그러면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당연히 튼튼한 회사 가는 게 좋기는 한데 아시겠지만 요즘 튼튼한 회사가 많아요, 적어요? 적죠. 다 힘들대요. 안 힘들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자본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식 발행수 곱하기 액면가액. 그 다음에 보통주하고 우선주. 그래서 보시면은요. 요거 잘 물어봐요. 액면가. 요거 어떻게 시험 문제 잘 나오냐면 발행가라고 잘 내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보통주는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주식이 보통주예요. 그 다음에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우선한다 그래서 우선주인데 뭐 시험엔 안 나오지만 뭐 배당 우선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배당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배당을 먼저 주는 겁니다. 그 대신 하나를 갖는 대신 하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포기하냐면 이 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의결권이 없어요. 원래 주식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의결권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일부 포기하는 겁니다. 그 대신 하나를 포기하고 하나를 가져가는 게 우선주인데 저희 시험에서는 그런 건 안 물어봐요.
저희 시험에서 중요한 건 요겁니다. 무슨 가액이요? 액면가액. 그 다음에 이따가 공부하시다 보면 요거 두 가지가 나올 거예요. 잉여금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자본잉여금이 있고 이익잉여금이 있는데 잉여의 뜻이 뭐죠? 잉여. 네, 남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잉여금은 주식해서 남는 거.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은 일해서 남는 거. 뭐가 더 좋은 건 없어요. 어차피 회사 입장에서는 뭐든 남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주식으로 남든 뭐 일해서 남든 둘 다 좋은 거긴 하지만 일단 회계에서는 두 가지로 이제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익잉여금은 두 가지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익준비금하고 끝에가 적립금. 그래서 이거 왜 외우냐면 요건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다음에 이익준비금은 현금 배당의 10분의 1, 자본금의 2분의 1까지. 그래서 이익준비금은 프로그램에 있거든요. 근데 요게 없어요. 현금 배당의 10분의 1, 자본금의 2분의 1인데 저희 시험은 요게 잘 나옵니다. 현금 배당의 몇 분의 몇이요? 10분의 1. 이거 왜 해주냐면은요. 이것 때문에 해주는 거예요. 시험에선 여기까지 안 물어보는데 현금 배당이라는 건 돈 주는 거잖아요. 뭐 주는 거예요? 돈 주는 거.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이 돈이 나가는 게 좋은 건가요? 안 나가는 게 좋은 건가요? 안 나가는 게 좋은 거죠. 왜냐하면 회사에 돈이 많아야 일하는 데 많이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회계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면 현금으로 주면은 거기에 10분의 1씩은 뭐 해라? 쌓아놔라. 근데 왜 쌓아놓으라고 하냐면 딴 것 때문이 아니고요. 바깥으로 나가는 게 좋은 거다 나쁜 거다? 나쁜 거다. 예, 왜냐면 돈이 많이 빠져나가면 회사에서 일할 때 돈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저만큼씩 준비해라. 그 다음에 결손금 처리 순서는 요거는 꼭 순서대로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임의적립금, 기타법정 적립금, 네, 이익준비금, 그 다음에 자본여금. 이렇게 나누어지세요. 참고하시고. 요거는 꼭 순서대로 외우셔야 돼요. 왜냐면 얘는 시험 문제 나오면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부할 때 제가 요거 꼭 순서대로 외우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왜 두 가지냐면 그 두 가지는 그거 가지고 순서대로 나열하는 게 시험 문제거든요. 그래서 꼭 두 가지는 순서대로 외워주셔야 되고 나머지는 솔직히 기억만 나면 됩니다. 왜냐면 순서대로 나열하는 게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교재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21페이지 보시면 우리 회계 공식이라고 해서 공식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요게 회계 공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첫날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무조건 자산이 많은 게 좋은 건 아니다. 나쁜 것도 아니지만.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자산이라는 건 내 돈이 자본이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남의 돈이 뭐라고요? 부채야.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내 돈과 남의 돈으로 되어 있는 게 뭐예요? 자산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그 안에를 봐야 돼요. 그래서 부채가 얼마인지, 자본이 얼마인지. 근데 사람들은
부채가 얼마인지 자본이 얼마인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뭐만 보냐면 이 사람이 얼마 갖고 있냐만 봐요. 그러니까 껍데기만 봐요. 항상 보면. 알맹이를 볼 줄 알아야 되는데 항상 뭐만 봐요? 껍데기만 봐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문제 터져요, 안 터져요? 터지죠.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만 그런 건지 아니면 외국 사람도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유튜브 보다 보면은 사기꾼들 많거든요. 누가 봐도 사기꾼인데 우리 형님은 그런 사람 아니래. 증거까지 다 있고 그 다음에 지가 문제라 도망까지 갔는데도 우리 형님은 그런 사람 아니래. 그 보면 약간 사이비 종교 같은 느낌이 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보면 무슨 생각 드냐면 대한민국 사람이 헛똑똑이들이 많구나. 왜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떳떳하면은 버텨요, 도망가요? 버티겠죠. 그리고 계속 자기 얘기를 하겠죠. 이거 아니다라고. 근데 아무 말도 안 하고 도망가. 그랬다가 조용해지면 나타나. 이게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잖아요. 그런 거 볼 때마다 대한민국 사람 중에 헛똑똑이들이 은근 많은 것 같아요. 똑똑한 척하는 사람들만 많은 것 같은 느낌. 그 다음에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 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입니다. 그냥 공식만 앞뒤만 바꾼 거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이 사람이 아파트 갖고 있대. 그러면 이걸 꼭 물어봐야 돼요. 아파트 얼마짜리냐? 대출 얼마 받았냐? 이걸 꼭 물어봐야죠. 그래야 네 돈 얼마 들어갔는지 알잖아요. 10억짜리 아파트래. 근데 대출이 9억이래. 그런 남자 만나면 안 되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매출액도 똑같아요. 매출액 얘기할 때 만약에 식당 한대 아니면 사업한대 얼마 파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연히 많이 팔면 많이 남겠지만 만약에 자기가 100억대 100억 매출 정도 있는 회사를 가지고 있대. 근데 남는 거는 1,000만 원이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것도 있었는데 어느 그 연애 프로였거든요. 소개팅 해주는. 근데 거기에 제 기억으로는 남자분으로 기억해요. 남자였는지 여자분이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그 사람 이름 나오고 밑에 뭐라고 나왔냐면 쇼핑몰 운영이라고 나왔거든요. 그 프로 끝나고 얼마 안 있다가 그 프로 게시판에 그 사람 친구가 댓글 달았어요. 뭐라고 댓글 달았냐면 얘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벌어요. 근데 잘생기긴 했더라고요. 근데 잘생긴 거랑 돈 버는 거랑은 상관없잖아요. 그리고 너무 당연히 외모 중요합니다. 외모가 안 중요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중요한데 너무 겉에만 보시는 분들이 가면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예인들도 보면 돈 많다 그래서 결혼했다가 사기당해서 이혼하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종종 보면 TV에서도. 근데 중요한 건 사기도 머리가 좋아야 하는 거긴 하지만. 그 다음에 222페이지로 오시고요. 그 다음에 자본금 요거는 좀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본금은 주식 발행수 곱하기 무슨 가액이요? 액면가액. 그래서 이 자본금이라는 건 주식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회사들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무슨 회사라 그래요? 주식회사. 그래서 주식회사의 대장은 누구죠? 주식회사의 대장은 사장님 아니에요. 주식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대장입니다. 그래서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 드라마에서 아버님 돌아가시려고 할 때마다 자녀들끼리 싸우잖아요. 그 싸우는 게 다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뭐 받으려고요? 주식 받으려고. 왜냐면 내가 그 주식을 많이 갖고 있으면 그 회사를 지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주식회사는 주식 많은 사람이 대장입니다. 그래서 거기 222페이지 진한 글씨 잠깐 보시면 거기 보통주 자본금과 우선주 자본금이라고 거기 보시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우선주하고 무슨 주로요? 보통주로. 그것도 참고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23페이지로 오세요.
그리고 요거는 세무 때 할 건데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합니다. 요 파트는 좀 난이도는 있는 파트인데요. 거기 주식의 발행이라고 있어요. 223페이지 보시면 거기 빈 공간에다가 요것 좀 적어주세요. 유가증권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식이나 사채를 발행하거나 처분할 때는요, 비용으로 쓰시면 안 돼요. 비용 쓰면 안 되고, 이익 나면 이익에서 빼고, 그 다음에 손해 나면 손해에다가 더해라. 일단 요건 적어만 놓으세요. 이건 세무 때 따로 볼 거예요. 시간 한 한두 시간 정도 투자해서 요거는 따로 체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223페이지 잠깐 보시면 액면 발행이라는 거는 액면 그대로 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1,000원짜리면 1,000원, 만원짜리면 만원 그렇게 발행하는 거를 무슨 발행이라고 하세요? 액면 발행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비싸게 발행하는 걸 할증 발행이라고 하는데 저기에다 밑줄 좀 쳐놓으세요.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발행 초과금은 말뜻 그대로 주식을 발행했는데 초과의 뜻이 뭐죠? 네, 비싸게 발행한 거예요. 그래서 주식을 비싸게 발행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것도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할인 발행하게 되면 할인이라는 거는 싸게 발행하는 거잖아요. 싸게 발행하게 되면은 이렇게 됩니다. 주식 할인 발행 차감이라고 거기 다 교재에 체크되어 계세요. 그 부분 참고만 하세요. 나중에 요거는 따로 계속 공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25페이지 보시면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자본금의 감소. 감소는 늘어나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감자라 그래요. 감소한다 자본금. 그래서 뭐라 그런다고요? 감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감자는 꼭 요거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감자는 어디 갔냐? 소각이 나옵니다. 소각. 감자 하면은 소각이라는 꼭 요 글씨가 나오세요. 그래서 소각이 뭐죠? 예, 태우는 거죠. 그러면 주식을 태우면 주식이 많아져요, 적어져요? 적어지죠. 예, 그래서 감자 나오면은 꼭 소각이 나옵니다. 그리고 감자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감자 차익하고 감자 차손. 그거 좀 일단 봐두세요. 그 다음에 226페이지.
여기는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 거예요. 226페이지 보시면 자본잉여금이라고 있죠. 요거는 이제 주식과 관련돼서 남는 거를 자본잉여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외우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컴퓨터한테 물어보면 돼요.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 차익, 자기 주식, 처분이익이라고 요 세 가지가 대표적으로 있는데 요거는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컴퓨터가 다 해주거든요. 그리고 참고만 하십시오. 그 다음에 228페이지도 보시면 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니 감자 차익이니 막 여러 가지 나오거든요. 그것도 컴퓨터한테 도움을 좀 받아서 처리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230페이지 여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앞으로 우리를 도와줄 건지 괴롭힐 건지는 모르겠지만 좀 거기에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뭐가 있냐면 거기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 두꺼운 글씨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이라고 있어요. 요거 잘 봐주세요.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잠깐 235페이지 거기 위에 11번 한번 보실래요? 235페이지 위에 보시면 11번 문제 있을 거예요. 네, 시험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거 11번 한번 풀어보세요. 요 정답 몇 번 나와요? 1번 나와요. 왜냐면 제가 아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무슨 가 얘기라 그랬죠? 잠시만요. 1번 아니구나. 액면금액의 발행주식수 맞죠? 네, 옳지 않은 거. 2번도 맞죠? 네, 부채 빼는 거. 정답은 3번이에요. 왜 그러냐면 거기 보시면 기타 포괄이라고 있거든요. 네, 기타 포괄은 자본이에요. 네, 기타 포괄은 자본이고 요거는 자본이고 당기순이익은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수익하고 비용. 그러면 지금 문제는 수익 비용하고는 연관성이 있다라고 봐야 돼요? 없다라고 봐야 돼요? 없다라고 봐야 되죠. 왜냐면 지금 물어본 거는 자본이니까. 그래서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이익잉여금은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및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나중에 외울 때 이렇게 외울 거예요. 이익잉여금에는 이익준비금이랑 끝에가 적립금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4번에 보시면 적립금 맞잖아요. 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3번인데 3번을 보려고 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외우는 거를 어떻게 써야 될 거냐. 네, 그걸 그냥 간단하게 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1번은 액면금액의 발행주식수 맞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저희가 준비를 할 겁니다. 그리고 교재는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 나머지는 필요 없고요. 네, 어차피 계속 겹치니까 243페이지로 오세요. 243페이지로 오시고요.
그 다음에 243페이지에서 거기 밑에 빈 공간에다가 요것 좀 적어주세요. 앞으로 제가 배당만 나오면 적는 게 하나 있어요. 습관적으로. 그래서 배당이라는 게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왜 나눠주냐면 우리 회사에 투자해서 감사하다고 나눠주는 걸 배당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회사가 운영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돈을 투자해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나눠주는 게 배당인데, 배당엔 두 가지가 있어요. 돈으로 주는 거랑 주식으로 주는 거.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 다음에 돈으로 받으면은요, 어떻게 처리하도록 되어 있냐면, 요렇게 처리하도록 되어 계세요. 그 다음에 받을 때가 있고 줄 때가 있습니다. 버전은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놈의 버전이 문제예요. 똑같은 거 하나 있으면 그냥 하나만 외워버리면 되는데 두 개 있다 보니까 뭐 기억해야 될 것도 하나라도 더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받을 때는요, 배당금 수익. 그래서 배당금 수익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주식 배당 받으면 회계 처리하지 말고 수량과 단가만 재계산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줄 때는 나중에 준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요, 미지급 배당금, 그 다음에 미교부 주식 배당금, 이렇게 이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 풀 때 배당 나오면 맨날 요 두 가지만 적을 거예요. 근데 왜 이 두 가지만 적냐면 요 두 가지가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봐두세요. 그 다음에 쭉 넘어오셔서 252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52 보시면은요, 수익과 비용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익은 뭐 하는 돈이라 그랬어요? 네, 버는 돈이에요. 그래서 뭐 많으면 좋죠? 수익 많으면 좋죠. 네. 그 다음에 비용은 뭐 하는 돈이에요? 쓰는 돈입니다. 네. 그래서 얼마 벌었냐도 중요하지만 얼마 썼냐도 어때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 개인적인 예상인데 올해 히트치는 용어 중에 하나가 짠순이 짠돌이일 확률이 있어요. 네. 짠순이 짠돌이 아니면 뭐 앱테크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돈 아껴 쓰시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일명 뭐 무지출 챌린저 막 이런 것도 했었고. 근데 그게 이제 왜 더 이슈화가 될 거냐면 뭐 딴 거 있나요? 네. 버는 거는 똑같고 나가는 건 늘어나니까. 그러면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아껴 쓰는 거. 그래서 이제 뭐 싸게 집에서 밥 해 먹는 방법 막 이런 것들이 뜰 거예요. 왜냐면 나가면 기본 한 끼에 10,000원이잖아요. 이제 라면에 김밥 먹어도 7,000원이에요. 막말로. 예. 왜냐면 라면 3,500원, 4,000원에 김밥도 3,000원대잖아요. 짜장면도 7,000원이 시대인데. 그리고 올해 좀 그런 것들이 좀 이슈화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단순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익에서 비용 빼면 이익이 됩니다. 그 다음에 비용보다 수익이 작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의 주된 목적은 비용보다는 뭐가 커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수익이 커야죠. 그래야 더 뭐하니까요? 좋으니까.
그다음에 여기까지 보시고 잠깐 쉬었다가 3시 5분에 거기 밑에 거 쭉 볼게요.